이번에 이준석 씨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준석 씨의 수많은 만행들이 그동안 터졌는데 이번 거가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터졌던 것들이 가볍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터진 내용은 야 이거는 그 분명히 그 이준석 씨 입장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 일단 뉴스토마토 기사를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허은하 대표한테 정책 연구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제출이 안 되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도 공개 입찰 공지도 안 하고 허은하 당대표 승인도 없이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누가? 이준석과 천하람이. 요 내용이 이제 기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민 컨설팅. 여기가 바로 박성민의 민입니다. 그 박성민 그 정치평론가 있죠. 뭐 이따 뒤에 직접 이제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혁신당이 당의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9,200만 원 정도를 작년 12월 말에 연구자 14명한테 지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5,500만 원을 앞서 말씀드린 민 컨설팅 쪽에 한마디로 박성민 측이죠. 그쪽에 전했다. 이걸 주도한 게 이준석 천하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요 키워드들이 지금 이준석 씨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허은하 대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허은하 대표를 왜 저렇게 노골적으로 쳐내려고 하는가? 왜 저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악마화를 하면서 그 이준석 씨의 똥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주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허은하 대표를 헐뜯고 있나? 요런 거 내용 보다 보면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고 그 당대표 보고 패싱하고 공개 경쟁 입찰 패싱하고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 특히 보고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구자 명하고 연구명 이게 전부래요. 연구 성과물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건 단 한 건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천하람 의원실이 연구 성과물을 취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서 14명의 연구자들한테 돈이 갔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종훈이라는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 한마디로 정치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로 용역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지하공간 활용 데이터 센터 해외 사례 분석 이거랑 정치학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렇게 쭈루룩 돈이 갔다는 게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그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또 막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방송에서 이준석의 그 지지를 막 열심히 또 띄우고 명태균 리스크는 최대한 물타기 하고 요런 거를 이제 노린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성민 씨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준석이 다음 대선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를 띄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거액의 돈이 심지어 뭐 허은하 대표를 패싱하면서 저렇게 막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붙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선관위에 조사 요청을 했고요. 사기, 횡령, 배임 혐의는 별도로 공수처와 검찰에 법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이틀 전에 이준석, 천하람 씨한테 각각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씹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데일리에서도 이준석의 1.5억 횡령 배임 제기 요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1,100만 원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히 말해서 뭐냐? 이준석의 특수관계인한테 개혁신당의 홈페이지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에 썼냐? 여기에 1,1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지출했다. 요 내용까지 지금 폭로가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중요한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난 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정치 인사에 맨날 등판하는 그 주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치 인사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치 인사하면은 그 다들 떠올리는 그 평론가가 있죠. 장성철 씨.
장성철 씨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안 나왔을까? 어제 2월 8일 방송입니다. 여기에 장성철 씨 모습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금 뭐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씨가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또 예전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 글입니다. 작년 요맘때쯤 글인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요 글이 왜 올라왔냐면 한마디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낙연 씨랑 같이 뭐 당을 합친다 하면서 이상한 막 어그로를 끌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누구도 뭐라 해야 되죠?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각자의 민낯만 다 드러난 그 시기에 개혁신당은 이준석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글을 쓰면서 페이스북에 요 글을 장성철 씨가 남겼는데 바로 밑에 박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 원칙론자의 그 말만 듣지 말고 현실을 잘 해량하길 바란다. 요렇게 장성철 씨가 글 썼어요. 여기서 박모 씨 컨설팅 이게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24년이죠. 24년 2월에 fem코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평론가 호소인이라면서 그땐 또 장성철 씨를 엄청 깠었어요. 이준석이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는 카더라. 그때는 이제 그들의 바람이죠. fem코 준천지들의 바람은 이게 이제 컨설팅이 카더라길 바랬는데 거액을 그 박성민 측에 줬다는 게. 하지만 이게 이제 1년 뒤에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은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꿔야 된다. 특히 갈등의 본질은 왜 김철근인가? 김철근 씨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만 일단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한테도 지금 윤석열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아예 팩폭을 날립니다. 참고로 최근에 친한 신지호 씨가 이 말을 했었죠. 이준석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준석이 개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군불 피우면서 이 사전 빌드업하고 어떻게든 다시 그 국힘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준석 씨의 꿈일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와 관련한 싸움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허은하 대표가 오늘 새벽 단독 인터뷰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준석 정치의 피해자다. 끝까지 싸우겠다. 실제로 이 허은하 대표의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이 문제는요. 과거 이준석이 윤석열 만든 책임을 지금까지도 지지 않고 있는 문제랑도 직결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윤석열 양두구육 해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냐 하면 그때마다 이준석 씨가 무슨 말 합니까? 나야말로 윤석열한테 당한 가장 큰 피해자인데 내가 대선지선 승리한 천재적인 당대표인데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참고로 그것도 이제 명태균 게이트랑 얽혀있을 때는 자기 이제 무관한 거다. 또 꼬리 자르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성과만 쪽쪽 빨아먹는 게 이준석 씨의 특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은 허은하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더한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이게 또 저들이 맨날 민주진영에다 하는 얘기 들으면 이게 위선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너 나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사당화를 할 수가 있어. 멀쩡한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내쫓는 게 말이 돼? 라고 본인은 그렇게 언플해놓고 그래서 윤석열 만든 책임은 단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놓고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민형사상 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최근에 전한 거고요. 이준석이 왜 저렇게 출마를 서두르는지 의심스럽다. 요거 이제 명태균 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얘기 나오면 어떻게 털겠습니까? 정책을 우린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무슨 명태균 같은 이런 이상한 얘기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국힘을 구태로 만들고 자신은 준비된 뭐 과학선거, 정책, 뭐 AI 우리 이런 거 국민들 위해서 이런 거 하자. 명분은 그렇게 깔겠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야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혹여라도 뭐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속이 보이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이준석한테 정치를 너무나 똑같이 배운 천하람 씨가 어떤 짓거리를 또 저지르고 있냐. 겉으로 통합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허은하 대표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말하고 뒤로는 딴짓하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천하람 씨도 통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앞세우는데 그래놓고 뭐 자기 소통하자 이래놓고 바로 그냥 직무정지 시켜버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 다른 행동을 똑같이 천하람 씨도 배웠다. 그래서 막 방송에서 천하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준석보다 낫지 않냐? 물론 여태까지 정치를 한 세월이 좀 더 짧으니까 그 저지른 만행만 놓고 보면 당연히 뭐 천하람 씨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 씨 그대로 따라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준석이 가면 또 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쉽게 가볍게 볼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희동이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BBS 아침 저널 진행자. 예. 원래 지난번에 이제 그 보수의 종말 작가였는데 요번에 이제 BBS 신인교회 아침 저널 진행자로 또 이번에 굉장히 또 큰 역할 하셨잖아요. 이병철 변호사 인터뷰. 예, 예. 저희 방송에서 예. 그 허은하 대표 측 법률 대리인께서 예. 출연을 하셨는데 뭐 본의 아니게 아주 센 걸 하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고 가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번 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예. 이준석 씨의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것 같아서 여기 또 이제 이준석 씨 그 대응하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특히 이 개혁신당 내부의 상황도 너무나 또 잘 아시고 지금도 앞장서서 또 목소리 내주신 신인규 변호사님과 좀 핵심을 한번 또 짚으려고 앞에 이제 대략 상황은 정리했는데 또 한번 더 그 핵심 내용을 좀 들으려고 또 전화 연결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의 문제제기 방식과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좀 많이 통해 왔는데 요번 거가 허은하 대표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자의 폭로라는 하나의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네. 이게 또 돈 관련된 또 형사 문제가 비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요번 거는 이게 과거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논쟁의 본질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게 아마 핵심 같고 관에는 이준석 의원이 뭐 이번에도 비슷한 습성 많이 보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 김철근 사무총장과 관련된 유임 여부 요게 이제 그 이준석 사당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었는데 갑자기 뭐 허은하 대표 뭐 비례달라고 뭐 3시간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원 소환제 당원들 부추겨가지고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나는 그거 모르고 당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자기 수법들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안 통했다 요번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의원의 과거 좀 비열하고 좀 저급했던 그런 방식들이 요번에는 안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선수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조금 주소가 잘못 찾으니까 택배로 치면 이제 주소가 잘못 배송된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네요.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허은하 대표 측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요 가처분의 결정에서는 이제 허은하 대표 쪽이 이제 기각이 돼서 조금 일단 뭐 당 대표권은 뭐 워낙 이제 당원들의 다수가 좀 압도적으로 찬성하다 보니까 아마 판사님이 좀 도망가는 판결을 한 건 맞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뭐 가처분이야 뭐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거니까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형사 문제는 이 공적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 아마 좀 관심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 내용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돈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뭐 엉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들고 네. 예 그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뭐 선관위가 조사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그 궁금한 게 지난번에 막 김건희 씨 뭐 구글 드라이브 얘기도 한창 지적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냥 시간 지나고 가면 막말로 그냥 지워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막 증거를 또뭐 인멸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상황이? 뭐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네.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관이. 예. 일단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만천하에 본인의 당의 내부 뭐 부정부패 네. 이게 이제 허은하 대표의 내부 고발 사실 공익제보로서 지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처벌을 받아야 될 수 있으니 예. 뭐 증거 없애면 그건 안 됩니다만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고발이 뭐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선관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발을 또 해야 되는 변수가 있고 또 허은하 대표 쪽도 아직 뭐 고발을 여러 개는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떤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요 돈 관련된 부정부패 문제가 고발이 들어간다면은 예.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서둘러서 그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음. 가장 시급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아. 법적으로는. 특히 그동안 맨날 막 말장난만 하고 자꾸 중요한 건 자꾸 빼먹고 사람들 시선 이상한 데 끌고 해서 이 수사 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상적인 수사 말고 좀 더 네. 막 신속하게 말씀 주셨듯이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뭐 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근데 말씀 주세요. 이제 그 수사라는 거는요. 네. 그 이번에 내란죄 수사 그거 네. 보셔서 아시지만 윤석열이가 아무리 혓바닥을 길게 늘려도 네. 이게 뭐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 증언도 있고 자료가 나와버리면은 그 말 자체로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준석 의원이 물론 말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 현란한 기술도 있고 또 하버드에서 토론 기술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그 100점 100회 그 굉장히 토론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근데 이게 토론을 해가지고 누굴 속이는 거하고 네. 이준석 의원이 잘하잖아요. 눈점을 쫙 이렇게 흐트려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잔기술도 저한테 부리다가도 몇 번 깨졌는데 도망치더라고요, 그건 이제 계속. 신인규 상대할 때, 아. 신인규 상대할 때나 다른 사람 상대할 때 그 잔기술인 거고 예. 수사는 다르거든요. 어. 그건 객관적 증거를 갖고 하니까. 예. 그게 일단 하나가 아마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한번 새로 좀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 정당 내부에서 돈 빼먹는 기술이 거의 그 이준석 의원 과거에 명태균하고 그 지상욱 의원 통해 가지고 여의도 연구원 있었잖아요. 아, 그쵸. 네. 그게 지금 뭐 묻혀버렸지만은 그때 그 돈 빼먹던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그 명태균한테 용역을 주고 했었으니까요. 예. 유사한 형태고 또 유사하게 보자면은 그 김건희가 그 관저 옮길 때 네. 21g 뭐 회사 이상한 거 허접한 거 해가지고 아, 막 돈 그쵸. 빼먹고 또 이번에 대한고래 때 네. 예, 그 아브레오한테 막 돈 빼주고 막 이런 그 잔기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아. 당내에서 돈 빼먹는 게.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그 용역비를 뭐 자기 측근 특수관계인 회사로 이렇게 빼준다든지. 네. 그럼 사실상 그건 이준석 의원이 뭐 가져갔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평론가인데 이제 박성민 평론가로 이게 밝혀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성민 평론가한테 돈을 뭐 굉장히 큰 액수 5천만 원이 넘는 네. 예, 거기다가 또 박성민 평론가의 측근에게도 또 연구 보조비를 또 정책 연구 보조비를 또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명확하게 소명이 돼서 예. 이준석 의원이 난 떳떳하다 이래서 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범죄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네. 뭐 정당하게 줬다면은 범죄가 아닌 건데 만약에 정당하지 않게 줬다면 그럼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측근을 챙겨주기 위해서 당의 예산을 연구원장이 네. 뭐 임의로 지급했다. 내지는 그 정책연구 예산을 의원들이 나눠 썼다. 자기들 측근들 챙겨주느라고. 이러면은 문제 심각해지죠. 아, 이거는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특히 지금 대선 자꾸 얘기한 것도 뭔가 이런 문제 커질까봐 빨리 일단 선수 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는 요거 관련 같진 않고요. 예. 그때는 이제 대선 출마는 요거 관련된 얘기 나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명태균 이슈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명태균.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의 당 내부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네.
이제는 뭐 대선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이 형사 절차, 예.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를 만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정식적으로 변호인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아, 간단한 문제 예. 아닙니다, 정말. 이건 진짜 참고로 예. 국가보조금 사기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이제 실무 사건도 많이 하는데 어. 이거는 진짜 1,000만 원만 국가돈 떼먹잖아요. 예, 예. 징역 1년 넘게 나오고 바로 법정 구속시킵니다. 야. 실제로. 국고 보조금 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연구 보조금이라는 국가가 지원한 금액을 용도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자기 지인을 챙겨줬다라든지 어. 아니면 어떤 평론가 누구 챙겨주는데 그 평론가의 측근 거기를 그냥 돈을 줬다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어서 아마 그 연구 결과나 그 지급 과정 네. 이런 것들 아마 총체적으로 아마 검찰이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네. 그 네. 강제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당화라는 게 왜 우리가 늘 문제를 삼냐면 예, 그 정당이라는 게 늘 사당화 위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8조 2항에 보면 정당민주주의 개념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사당화에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당화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결국 국민의힘 사당화 돼가지고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결국에 처참하죠. 윤석열의 내란으로 비극적으로 지금 망가졌고 나라가 예, 결국 정당이라는 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래서 정당 사유화가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개혁신당도 저렇게 이준석의 사당화 내지는 사당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지면요. 예, 그러면 저당에 국고보조금 세금 많이 투입되는데 경상보조금뿐만 아니라 네, 그런 국민들의 세금이 완전히 한 개인의 사당 사유물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돈잔치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 예를 들자면 이 그쵸.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예, 그럼 그런 정당 놔둘 수 있습니까? 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 예산 심판이라든지 정당의 민주화가 무너졌을 때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8조 4항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거든요. 네, 일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허은하 대표가 개인으로서는 좀 억울하겠죠. 당대표인데 이게 막 쫓겨나고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따라하기 해가지고 준석열처럼 그렇게 또 본인 따라하는 본인 쫓겨난 방식 더 심한 방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린치를 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허은하 대표 개인의 문제니까 저는 뭐 그건 제가 별로 관심을 갖긴 좀 어렵지만 네, 정당민주주의나 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내부 부패 문제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실 거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 이건 아. 단순히 뭐 허은하, 이준석 그 천하용인 내부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이 아니라 네, 완전한 이거는 그 공익적 목적의 부정 부패의 문제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요. 이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을 피해서 자꾸 도망치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저를 피하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번에 왜 허은하 대표도 피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를 피하는 거야. 뭐 제가 워낙 또 공격적으로 토론도 하고. 네. 아니, 저도 제 영상 보면 좀 무서워요. 좀 너무 막 드립이 막 솟구치고 이러니까. 폼 미쳤어요. 저도 약간 네. 보면서 야 이렇게 토론하면 어떡하겠나 싶은데 허은하 대표는 다르죠. 아, 그쵸, 그쵸. 점잖으시고 네. 그분은 또 전직 의원 출신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고. 예. 또 본인들은 천하용인 아닙니까? 아, 그쵸. 아니 신인규는 뭐 그냥 어디 뭐 자기가 나국대 열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아, 말 좀 한다고. 혹시 천하용인의 대표님으로. 인이 신인규 아니었죠? 아 전혀 전혀. 저 이름 바꾸려고. 진짜 자꾸 오해를 사가지고. 네네네. 신인규인데. 아, 네네. 아닙니다, 그거는. 아, 이름 네네네. 바꾼 건 아닙니다.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누가? 네네. 오해하시니까 네. 이름 바꾸겠습니다. 기분이 좀. 아, 죄송합니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 예. 일단은 저는 그렇다 치고. 네, 천하용인은 천아면은 두 번째 아니에요. 그쵸. 천아용인. 야, 거기다가 그 본인이 소속된 당의 당 대표. 거기다가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김철근 유임 안 시켜줬다고. 네. 예? 김철근 총장 자기 네. 사람. 그 돈 야.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아니 냉정하게 돈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님? 그쵸. 솔직하게?
근데 그거 허은하 대표가 문제 제기했다가 지금 잘라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허은하 대표한테도 토론을 회피하고 묻는 쟁점에 답을 못하면은 음. 아니 그럼 배지 떼야죠. 아, 그 정도 그쵸. 자신감도 없으면은 뭐더러 배지 달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물론 부끄러움을 뭐 알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끄럽게 뭐더러 배지 달고 활동합니까? 그 말에 권위가 실리겠어요? 이런 자기 내부 문제조차도 해명도 못 하는데 그 그쵸. 도망 다니는 게 좀 보기 안 좋죠, 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면 돌파랍시고 헛소리하는 것도 보기 너무 나쁘지만은 이준석식의 저 네. 도망 다니는 것도 예. 정말 피곤한 문제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지금 이 시기에도 계속 그 동덕여대 이슈를 자꾸 제기한다든지 자꾸 전환길 만나서 토론하자고 자랑한다든지 예. 뭐 동덕여대 재학생 나오라고 한다든지 아, 맞아요. 심지어 황교안 나와서 토론하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자기 내부 문제는 토론 안 합니까? 조대원 최고가 아마 토론 제의를 뭐 며칠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준석답지 않다. 아. 과거에는 뭐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허위 사실로 이런 문제 제기하면 이거 당연히 나만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선관위까지 조사율에 넣었으면은 바로 무고로 넣어야죠. 무고죄로 이 정도 되면. 그쵸. 무고로. 야, 안 그렇습니까? 정확한. 원래 이준석이라면 그쵸. 원래 이준석. 가만히 있을 성격이냐는 거예요. 그쵸. 심지어 그때 옛날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지나가는 시민한테도 토론하자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도 지금 몇 달째 없는 사람처럼 지금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그때 음모론 뻗뜨리고 도망갔는데 아니 음모론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음모론 제기해가지고 아직도 그 구글 드라이브 제대로 있나 아마 뭐 검찰이 열어보겠지만은 아니 그렇잖아요. 아, 그쵸. 그 인제 와가지고 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뭐 앞으로 나가자 뭐 오늘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썼던데 뭐 글도 내용이 안 와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네. 하버드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허은하 대표 조대원 1대5로 붙자. 야 신인규도 데리고 나와라 나온 김에 1대 3으로 하자 니네. 예.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고 자신감 있던 이준석 의원을 좋아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다 싫어하지만 이제 와서는 다 싫어하지만 예. 그때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네. 국민들이 좋게 보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내부 문제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만약에 허은하 조대원 이렇게 했다면 저는 그분들도 비판할 겁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은 네. 제가 허은하 대표 나가서 씹을 거예요 제가. 아, 예, 그렇게 그쵸. 하면 됩니까 허위 사실이라면은? 예, 그쵸. 근데 뭔가 지금 자료가 있다는 거고 그 실명도 나오고 조사 의뢰를 넣었다고 하니까 예. 그럼 약간 허은하 대표 쪽이나 그 조대원 최고 그쪽이 좀 더 신빙성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총장을 고집했던 이유도 혹시 이런 돈 문제 아닌가. 아, 근데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답을 못해요. 도망다녀요. 그러면은 더 이상하네요. 좀 예. 불행하게도 예. 약간 허은하 대표 쪽 손을 좀 들어주면 이준석 의원이 형사적으로 좀 안 좋을 텐데 아마 이제 그쪽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좀 짐작해 보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이 부분 어떻게 아, 할지. 좋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희동이님과 또 알림이단 분들께 한 예.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희님들 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유두 이사님 정말 앞으로 더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신데 더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이렇게 좀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일단 정당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출소 제가 건봉 들고 아, 다니면서 제가 좀 두드려 패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말로. 말로. 물리력은 아니고요. 예. 말로 제가 이런 것들은 묵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그 평론가들 또 우호적인 평론하던 사람들한테 돈이 갔잖아요. 아, 그쵸. 이런 부분도 저는 솔직히 좀 굉장히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박성민 평론가라는 분이 뭐 훌륭한 면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대선 부추기고 맞아요. 막 엄청 그 우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야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걸 놔둬도 되나 그쵸.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방송 나와서 그럼 속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아, 진짜. 불편함과 더불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저도 계속 좀 지켜보고 하여튼 문제 제기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나가고 참고로 이준석 의원님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은 네. 우리 주변 분들이
전해주신다면은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하버드에서 배운 토론 기술 배워서 묵혀놓으면 뭐합니까? 많이 네.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깔끔했습니다. 그 아유, 내일도 아침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침전을 BBS 아침전을 가시죠? 예,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BBS 예. 신기 아침 저는 101.9MHz 예.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 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그 뭐 거의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쭉 팬코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뭐 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무슨 열등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없다 치고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현실 정치를 하실 분이고 이준석 씨 입장에서 모른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막 열등감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또 오히려 막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민주당에 배지 받으려고 저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후려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저들이 뭐를 두려워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건 앞으로 차차 이것도 내용 같이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신인규 변호사의 토론도 피하고 이준석 의원이 도망치는 이유가 뭘까? 이제는 뭐 허건나 그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또 저렇게 여론전만 하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놓고 본인이 무슨 뭐 토론 천재다 하버드에서 토론 지지 않는 스킬을 배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되게 그 찌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